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해방 이전의 주요 섬유기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1950년대의 주요 섬유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1960년대 중반까지는 기업들의 재무 상태나 매출액을 알려주는 자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전과 마찬가지로 종업원수로 상위 기업을 뽑아보았습니다. 산업총조사에 해당하는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조사가 가장 먼저 실시된 것은 1955년이었고 이때는 각 공장의 종업원 수가 적힌 명부도 발간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는 그 명부에서 가장 종업원 수가 많은 섬유기업 10개를 뽑은 것입니다. 1955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는 사업체 단위의 명부이기 때문에 공장이 여러 개 있거나 본사와 공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따로 종업원 수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표는 같은 기업에 여러 사업체가 있을 때는 종업원 수를 합산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개 기업 중 조선견직을 뺀 나머지 9개 기업이 면방직 기업이었습니다. 조선견직은 견직물과 레이온 직물을 생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1931년에 종업원 수 상위 8개 기업 중 제사업이 3개, 직물업이 3개, 편직업이 2개였던 것과 대비됩니다. 미국의 경제원조 하에서 섬유산업의 자립이 추구되는 가운데 이 시기 면방직업이 두드러지게 성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6,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던 부산의 조선방직공업은 해방 이전 일본인들이 세운 조선 최초의 면방직 기업인 조선방직의 부산 공장을 불화받아 설립된 기업입니다. 조선방직의 부산 공장은 해방 후 여러 차례 관리인이 교체되다가 1948년 4월 조선방직 내 유일한 조선인 기술자였던 종호종이 취임한 후 경영이 비교적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1951년 귀속기업체 불화를 앞두고 관리인이 갑자기 교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조방낭면 사건입니다. 낭면이란 질이 떨어지는 면을 가리키는데 조선방직에서 군수용 면직물에 일부러 낭면을 혼합해 직물의 품질을 떨어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관리인 정호종을 비롯해 20여 명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정호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호종의 빈자리는 면방직업과는 관계없는 강일매가 차지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낭면 혼합을 과장해 정호종을 몰아낸 배경에는 당시 가장 큰 귀속기업체였던 조선방직의 불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경영에서 물러나기 전 정호성은 부산의 대표적 자본가였던 김지태와 손을 잡는 한편 불화 후 경영진과 노동자가 주식 지분을 5대5로 나누기로 약속하며 노동자들의 모금도 추진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중심부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강일매는 관리인이 된 후 조선방직의 노동자들에게 억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 지도부의 반발로 1951년 말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1952년 초에는 파업이 단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일매는 굳건히 버텼고 오히려 자신에게 반대한 노동자들을 내쫓았습니다. 1955년 8월에 조선방직의 부산 공장은 강일매에게 불화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방직 기업들에 비해 낡은 기계와 부실한 운영 탓에 조선방직은 경영 실적이 악화되고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1959년 3호 방직의 정재호에게 인수됐습니다. 하지만 정재호 역시 조선방직의 경영을 정상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선방직을 인수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1968년 4월 정재호는 조선방직의 부지와 건물을 부산시에 매각했고
부산시는 5월에 철거 기공식을 단행했습니다. 조선방직공업 주식회사도 다음해 7월 법인 청산 절차가 종결되면서 공식적으로 해산됐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조선방직 부산공장이 부산시에게 매각된다는 내용을 알리는 기사에 첨부된 사진입니다. 사진 아래에는 한때의 성업도 간데없이 고철로 팔리게 된 조선방직의 내부 시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1955년 1,300명이 일하던 3호 방직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출신인 정재호는 대구에서 양말 공장을 운영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무사시노 공업학교에서 섬유공업을 공부했습니다. 귀국 후 대구에서 편집 공장을 세웠고 해방 후에는 면방직 기업인 3호 방직을 설립했습니다. 정재호는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서 1950년대 3호 재벌이라는 이름을 듣기도 했지만 1960년대 들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3호 방직은 은행 관리를 받다가 1972년에 면방직 기업들이 공동 설립한 합동방직에 인수됐습니다. 그 후 1973년에 정재호는 반사회적 기업인, 즉 경영 능력과 신용이 극히 나빠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고 은행에 결손을 입힌 기업체의 대표자 명단에 포함되었고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남방직입니다. 1955년에 2,700명이 근무하던 전남방직은 해방 이전에 설립된 가네거우치 방적의 광주공장을 김영남과 김용주가 1951년 말 함께 불화받아 세운 기업입니다. 김영남은 평안남도 강서군 출신으로 평양 숭실대학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유학 경험을 살려 미 군정청에서 일하다가 가네가우치 방적 광주공장의 관리인이 되었고 이후 김용주와 함께 이 공장을 불화받았습니다. 1961년에는 김용주와 갈라서서 공장 일부를 일심방적이라는 회사를 세워 운영했습니다. 김영남과 함께 공장을 불화받은 김용주는 경상남도 함양군 출신으로 부산 제2공립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식산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김용주는 해방 이전에도 운수업 등을 경영했고 해방 후 이승만 정권에서는 대한해운공사 사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용주의 전남방직은 1968년 인천에 소모방 공장을 세워 소모방직업에도 진출했고 1970년 사명을 전방으로 바꿨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960년대 전남방직의 사진입니다. 1960년대 사진이므로 전남방직과 일심방직이 함께 담긴 사진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찍은 것인데 오른쪽, 즉 서쪽에는 보이지 않지만 광주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1955년에 2,300명이 고용돼 있던 인천의 동양방직은 해방 전 세워진 도요방적의 인천공장을 서정익이 불화받아 설립한 회사입니다. 서정익은 인천 출신으로 일본 나고야 고등공업학교에 유학한 후 돌아와 1933년 도요방적에 입사했습니다. 1942년에 북진화 개발 주식회사로 옮겼다가 해방 후 귀국해 인천공장으로 복귀했습니다. 1949년에는 관리인이 되었고 1955년에 공장을 불화받았습니다. 동양방직은 1966년 동일방직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1969년에는 안양공장을 세웠습니다. 서정익의 뒤를 이어 전문 경영인 정종화가 1973년부터 1978년까지 회사를 경영했고 1978년부터는 서정익의 장남 서민석이 이어받았습니다. 1970년대 말 동일방직은 여성 노동자 탄압으로 한국노동운동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섬유산업의 노동자는 여성이 대부분이었지만
1970년대 초까지 노동조합 집행부는 소수인 남성들이 맡았고 이들은 노동자들의 이익보다는 사용자 측의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 동일방직에서 최초로 여성 지부장이 선출됐습니다. 여기에는 도시산업선교회 등 노동자 선교단체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부장은 3년 임기였는데 1975년 또다시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여성 지부장이 뽑히자 사용자 측은 이후 지부장 선출 권한이 있는 대의원회의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에도 노동조합 집행부와 사용자 측의 갈등 속에 파업과 농성이 진행됐고 우여곡절 끝에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1978년 2월 대의원 선거날 다시 양측의 갈등이 점화됐는데 노동조합 집행부를 반대하는 일부 노동자들이 집행부 측 노동자들에게 오물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집행부 측 노동자들은 3월 장축체육관에서 개최된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고 이후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전개했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김수환 추기경이 농성 중인 여성 노동자들을 면담하는 사진입니다. 종교계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회사 측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결국 노동조합 집행부를 포함해 노동자 100여 명이 해고됐습니다. 다음으로 볼 기업은 1955년에 1,700명이 일하고 있던 금성방직입니다. 김성곤은 경상북도 달성군 출신으로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39년 대구에 비누공장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는 해방 후에 금성방직을 설립해 대구에는 염색공장을 세우는 한편 안양의 조선직물 부지를 불화받았습니다. 여기에 안양역에 방치되어 있던 방기를 설치해 면사를 생산하다가 전쟁에 피해가 발생했고 다시 웅크라 원조 자금으로 공장을 복구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금성방직 안양공장의 1960년대 모습입니다. 김성곤은 1956년 안양의 태평방직도 인수해 면방직업계의 주요 인물이 되었으나 1967년 시멘트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성방직과 태평방직을 모두 대한농산에 매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성곤은 금성재벌에서 쌍용재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금성방직과 태평방직을 인수한 대한농산은 1973년 이들을 흡수합병해 주식회사 대농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대농은 1974년 당시 동양 최대 규모로 불리던 청주 공장을 준공했고 안양의 설비는 청주로 옮겨갔습니다. 1955년에 1,600명이 근무하던 대한방직을 보겠습니다. 설경동은 평안북도 철산군 출신으로 일본 유학 후 함경북도에서 여러 사업을 하다가 해방 후 남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대한방직을 설립해 1954년 수원 공장을 세웠고 1955년에는 해방 이전 설립된 군제방적의 대구 공장을 불화받았습니다. 설경동은 자유당의 재정부장을 맡을 정도로 이승만 정권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 몰락 후에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한방직의 경영은 1960년부터 장남인 설원식이 맡았고 1975년 전주공장, 1977년 대구 월배공장을 건설하며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55년 1,600명이 근무하던 조선견직을 보겠습니다. 조선견직은 상위 10개 기업 중 유일하게 면방직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김지태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제2공립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근무했습니다. 회사를 나와 자기 사업을 하다가 1946년 해방 이전 일본인이 설립한 레이온 직물공장 아사히 견직의 관리인이 됐고
이후 조선견직으로 이름이 바뀐 이 공장을 불화받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1960년대 조선견직의 전경입니다. 김지태는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인으로서 1950년대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을 경영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5.16 군사정변 후에는 언론계에서 손을 떼고 많은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에도 기업 경영을 이어갔고 특히 1950년대 인수한 제사 공장들을 운영하던 한국생사가 중심 기업이 됐습니다. 1970년 김지태는 수출 유공 기업인으로 은탑 산업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 김지태는 자식들에게 경영을 넘겼지만 제사업과 견레이온 직무렵의 업황이 나빠짐에 따라 한국생사도 조선견직도 경영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1950년대의 주요 기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1970년대 말의 주요 섬유 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